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74세인 김영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손자 지훈이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다. 엄마는 언제나 우리만 생각하시네. 며느리 유나가 종종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영자에게는 그것이 삶의 이유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에게 이런 일상은 당연하고도 소중한 것이었다. 오전 10시 영자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건너편 슈퍼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사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영자는 언제나 그랬듯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동네 사람들은 영자의 성품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웃이 아프면 미역국을 끓여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안부를 챙기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떡볶이나 사다 줘야겠다. 영자는 30년 넘게 다닌 단골 분식집을 떠올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프면 사다 주던 그곳의 떡볶이는 이제 성인이 된 민수에게도 특별한 의미였다. 길을 가며 영자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학교 가던 아이들이 깍듯이 인사했고 영자 이모 어디 가세요? 젊은 주부들도 반갑게 말을 걸었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쌓여 동네 전체의 온기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분식집에 도착한 영자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늘 카운터에서 반겨주던 사장 대신 검은 화면에 낯선 기계가 서 있었다. 어머, 이게 뭐지? 키오스크라는 걸 처음 본 영자는 당황했다. 화면을 조심스럽게 터치해 보니 복잡한 메뉴들이 나타났다. 글씨는 작고 버튼은 많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곳저곳을 눌러봤지만 평소 주문하던 떡볶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영자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30년 동네를 다니며 한 번도 이런 기계를 써본 적이 없었다. 떡볶이 하나만 시키면 되는데. 중얼거리며 화면을 바라봤지만 번쩍이는 화려한 메뉴판은 그녀에게 낯설기만 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평생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걸 가장 싫어했던 그녀였다.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손을 더욱 재촉했지만 오히려 더 꼬였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메뉴들이 나타났다. 떡볶이를 찾으려 했지만 신메뉴, 세트 메뉴, 사이드 메뉴 등 복잡한 카테고리들만 보였다. 글씨는 너무 작아 눈을 가까이 대고 봐야 했고 손가락이 떨려 엉뚱한 버튼을 계속 눌렀다. 아, 이게 아닌데. 영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갑게 느껴졌다.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사장님, 떡볶이 하나 포장이요라고 간단히 말하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차가운 기계와 씨름해야 했다. 영자는 안경을 다시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겨우 떡볶이 메뉴를 찾았다고 생각해 눌렀더니 매운 떡볶이, 치즈 떡볶이, 로제 떡볶이 같은 선택지들이 또 나왔다.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나. 그냥 기본 떡볶이를 원했지만 어느 것이 그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점점 더 떨렸다. 뒤에서 빨리 좀 하세요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까지 들렸다. 영자는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동네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배려했는데 지금은 마치 장애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결국 뒤에 서던 대학생이 다가왔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고마운 마음에 네, 부탁해요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다. 젊은이의 빠른 손놀림을 바라보며 영자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떡볶이 하나, 김밥 하나 담았어요. 결제하시면 돼요. 대학생이 친절히 말했지만 영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김밥은 주문하지 않았는데 화면에 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를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 어머, 김밥은 안 시켰는데. 영자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다. 분명 떡볶이만 주문하려 했는데 김밥까지 담겨 있었다. 대학생이 도와주면서 실수로 눌렀던 것 같았다. 그냥 결제하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뒤에서 누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재촉했다. 영자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평생 누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어 결제를 마쳤다. 8,500원. 떡볶이는 3,500원인데 김밥 때문에 5,000원이 더 나갔다. 영자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다. 무엇보다 억울했다. 저기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있던 젊은 직원을 불렀다. 죄송한데 김밥은 안 시켰거든요.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빼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영자를 힐끗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미 결제된 건 취소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조리도 안 시작했잖아요. 실수로 눌린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취소 안 됩니다. 직원은 쌀쌀맞게 말하며 다른 일을 하려 했다. 그 순간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30년 넘게 이 가게에 다녔다. 사장이 장사 시작할 때부터 단골이었고 어려울 때 외상도 해주고 명절이면 떡도 돌렸다. 그런 자신에게 이런 차가운 대접을? 제가 여기 30년 넘게 다녔는데. 영자가 말을 이으려 하자 직원이 한숨을 쉬며 끊었다. 어르신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규정? 인정? 그동안 이 가게와 나눈 정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젊은 직원의 차가운 눈빛이 날카롭게 찔렸다. 마치 자신이 떼를 쓰는 까다로운 노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럼 그냥 주세요. 영자는 체념하며 말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뒤에 선 손님들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기계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주문 번호를 받아든 영자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떡볶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사람보다 기계가 인정보다 규정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나야, 일찍 올 수 있어? 영자가 구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며느리 유나가 들어왔다. 영자의 문자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나는 영자의 침통한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 유나야.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그냥. 기계가 어려워서. 하지만 유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고 평소와 달리 기운이 빠진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유나의 재촉에 결국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키오스크 앞에서의 당황,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의 차가운 태도까지. 김밥을 안 시켰는데 실수로 눌려서 빼달라고 했더니 취소 안 된다고 하더라.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30년 넘게 다닌 단골인데. 유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대하는 일에서만큼은 단호했다. 특히 시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녀였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갔다. 저기요. 유나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로 주문하신 메뉴 취소 요청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유나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네, 이미 결제가 완료돼서 취소가 안 됩니다. 직원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고객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게 직원의 역할 아닌가요? 유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건 직원이 말을 더듬었다.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인데 실수로 잘못 주문했을 때 조리 전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계속했다. 더군다나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신 분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가게 서비스입니까?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맞아요, 저런 건 너무하네. 한 아줌마가 중얼거렸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지. 다른 손님도 맞장구 쳤다. 직원은 점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나의 정당한 지적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해주세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을 이렇게 홀대하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은 유나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선을 아래로 피하며 더듬거렸다. 그건 시스템이 그래서 하지만 이미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죠. 유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것도 너무 불친절하네요. 나이 든 분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저런 기계 어려워하시는데. 젊은 주부도 공감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한 명, 두 명 고개를 끄덕이던 손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르신한테 이러면 안 되죠. 30년 단골인데 취소 하나 못 해주면서 무슨 장사야? 요즘 가게들 너무 불친절해졌어. 가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에는 영자를 귀찮아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모두 직원을 향하고 있었다. 연대감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도 사장님이 정해놓은 규정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요.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유나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고객이 실수했을 때 도와주는 게 규정보다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영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30년간 쌓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평생 참고 살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여기 30년을 다녔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가게 안이 숙연해졌다.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되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여기 다니면서 사장님이 어려울 때 외상도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떡도 돌리고 그랬어요. 영자의 음성이 점점 커졌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기계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유나가 다가가려 했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죠? 영자의 목소리에 울분이 가득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기계 때문에 바보 취급받고 규정 때문에 떼쓰는 노인 취급받고. 영자의 말이 이어지자 가게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저런.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다른 어르신도 공감했다. 직원은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사장을 부르려고 안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영자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억울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게 안이 숙연한 침묵에 빠져 있을 때 뒤쪽 주방에서 사장이 급히 뛰어나왔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파악한 것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장은 영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그동안 영자를 알고 지낸 사장이었다. 30년 단골, 어려울 때 외상도 해주고 명절마다 정을 나눈 그 할머니를 이렇게 서운하게 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김 사장님.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무시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직원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고객분께 사과드려. 젊은 직원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영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김밥 취소해드리고 카드로 환불 처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먼저 도와드리세요. 사장이 덧붙였다. 고객을 배려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잘했어요. 이래야 하는 거지.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가게 전체로 번졌다. 영자를 향한 따뜻한 박수였다. 연대감이 승리의 환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굴욕감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올랐다. 30년간 쌓인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유나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직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영자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할머니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께 더 친절해야겠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사장은 영자에게 떡볶이와 함께 서비스로 김밥까지 싸주었다.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영자는 유나와 함께 가게를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한 적이 없었다. 유나야 고마워.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유나도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영자의 노년은 조금 더 당당해졌고 조금 더 따뜻해졌다. 세상이 차갑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사람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은 하루였다.